노을에 물들다. 노을. 제가 얼마나 우리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으며 글로 옮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최근 들어 많이 깨달았습니다. 노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노을의 뜻이 해가 질 때 서쪽 하늘이 붉게 변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해가 뜰 때 하늘이 붉어지는 것도 노을이랍니다. 참 그동안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는지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런 저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하냐라며 비난을 했겠지요. 비단 어떤 단어 같은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또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저한테는 좋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서쪽 하늘의 모습이 모두 들어옵니다. 6년 전 새로 이사와서 제일 먼저 느낀 점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 방과 주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은 성인이 되어버린 아이방이어서 자주 드나들 수 없고 식사 때문에 오가며 바라다 보이는 주방의 창으로 보이는 석양의 모습에 반해버렸답니다. 반대로 동쪽은 단지 내의 다른 동에 가려 해 뜨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살던 집은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사와서 그나마 큰 선물을 얻었지요. 미세먼지의 정도를 대충 짐작하거나 감탄할 정도의 야경은 아니지만 가끔 맑은 날의 야경은 예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에 다른 아파트나 다른 동이 없어 확 트인 서쪽을 바라다 보는 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을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집에서 해가 뜨거나 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휴가나 모임 때에 가끔 노을을 본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노을이어서 사진을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서서히 거칠 때 마침 해가 지고 있어서 묘한 색깔과 모양을 연출했습니다. 새 폰으로 바꾼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때라 사진이 어떻게 나오나도 궁금해서 몇 장 찍어서 보니 그럴듯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버렸습니다. 붉은색이 너무 강했던 서쪽 하늘. 하루는 식탁에서 창문 쪽을 보니 유난히 하늘이 붉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다가가 보니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이 온통 붉은색인 겁니다. 노을이 이런 색일 수도 있구나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니 사진 전체가 붉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늦봄, 노을과 야경이 어우르다. 하지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무렵이어서 해가 많이 길었던 때였는데 해는 지지 않았지만 가로등이나 상가의 불빛은 이미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날이 맑아서 하늘 빛깔은 너무 깨끗했고 전등도 다른 때보다 더욱 빛났습니다. 동영상은 어떨까 싶어 짧게 남겨보았습니다. 말년에 탁 트인 삶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늘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곤 합니다. 작든 크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여 빕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자책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무언가를 그것과 관련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단어를 쓴 것은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력하지 않는 말년에 탁
상처인 삶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며 더 학년이 높아지더라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했던 바보 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불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바보 같은 노력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